행정체제 개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여론조사를 앞두고 도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권역 설정을 두고도 의견이 갈리며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위해 제주도의 입장 정리를 요구한 행정안전부. 이상봉 도의회 의장의 제안으로 도의회는 여론조사를 하기로 했고 이에 앞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시작부터 여론조사 필요성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여론조사 찬성 측은 제주시를 두 개로 나누는 제주도의 안이 공론조사 결과로만 선택돼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민들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 특히 대의기관의 도의회가 이거를 확인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은 1년 반 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두고 법적인 정당성이 없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혼란을 키울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여론조사 대신 오영훈 도지사와 김한규 국회의원의 정치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는 절대 안 되는 또 다른 혼란입니다. 싸움을 말려다가 더 큰 싸움을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핵심 논란인 제주시를 두 개로 나눌지 말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제주시를 둘로 나누는 안이 인구와 재정 측면에서 균형 발전에 유리하고 국회의원 선거구와도 동일해 주민 수용성이 높다는 주장과 역사성과 생활권 단일성을 해친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육아,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등 모든 부분에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균형적인 안이다. 전 제주 시민의 한 사람이고 역사성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왜 제주도의 간판 제주시를 그 얼굴 두 쪽을 내려 그러냐. 다 통합하려고 그러는데. 오는 20일 시작될 여론조사는 80% 모바일 웹 방식과 20% 유선 전화 ARS로 진행됩니다. 제주시를 두 개로 나눌지 말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신속한 절차 이행이 필요할지,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하는지 등을 물어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내일 서울에서 김한규 의원을 만나기로 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대상자의 96%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기준 도내 지급 대상 66만 1,200명 가운데 96%인 63만 4천여 명이 신청을 마쳤고 1,24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특히 지류를 제외하면 한 달 남짓 지급 금액의 71%인 841억 원이 사용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추자 해상풍력 사업 예정 구역의 해상 경계를 문제 삼으며 공모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완도군은 지난주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에 공문을 보내 추자 해상풍력 사업 예정 구역에 완도와 제주 간 권한쟁의 심판 중인 해역이 포함됐다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업자 공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전라남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에너지공사는 계획대로 다음 달 30일까지 공모 접수를 마친 뒤 1단계 평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무단 횡단이나 쓰레기 투기 등 기초 질서를 어기는 외국인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단속과 계도 활동에도 줄어들 기미가 없자 경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국어와 영어가 들어간 계도장을 만들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건너던 중 경찰에 적발된 두 여성. 여권을 확인해보니 중국인입니다. 경찰은 중국어가 표기된 기초질서 계도장을 보여주며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다음에 적발되면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这次需要吗?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중국인 여성들이 추가로 적발됩니다. 경찰이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기초질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위반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제주에서 적발된 기초질서 위반 행위는 5,7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00여 건에 비해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외국인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시내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공공장소 흡연 등 주요 생활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을 영어와 중국어로 함께 표기한 기초질서 계도장을 만들었습니다. 다국어 계도장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한국 법규 이해도 등을 향상시켜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가 아닌 범칙금 발부 등 강력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다국어 계도장이 기존 한국어 내용을 단순 번역한 것에 그치면서 문화적 환경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이제는 차량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에도 리튬 배터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한 화재처럼 리튬 배터리 과충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계속 늘고 있어 소방당국이 위험성 실험을 해봤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아파트 외벽을 뒤덮으며 옥상까지 타고 올라갑니다. 이 불로 2명이 숨졌는데 원인은 전동 스쿠터의 리튬 배터리 과충전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제주 우도의 한 전기 오토바이 대여점에서도 오토바이 37대가 불에 탔는데 원인은 역시 리튬 배터리였습니다. 보통 화재가 일어나서 불이 오면 바람이 오면 이렇게 치우치잖아요. 근데 리튬 배터리는 그냥 솟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빵하고. 리튬 배터리 과충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주소방안전본부 광역화재조사단과 함께 실험해봤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서서히 전압을 가하자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5분 만에 킥보드 발판 아래에서 불꽃이 일어납니다. 잠시 후 순식간에 더 큰 불길이 치솟더니 킥보드 바닥이 녹아내리고 옆에 있던 쿠션까지 검게 그을립니다. 배터리 내부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연쇄 폭발로 이어지는 열폭주 현상입니다. 카페트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바닥까지 검게 그을렸습니다.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아파트나 빌라라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까지 있는 겁니다. 특히 킥보드나 자전거를 거실이나 현관에서 충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가 나면 대피로가 막혀 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장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피로를 꼭 확보하시고 현관이나 대피로에서는 충전을 피하셔야 합니다. 배터리에 부품 현상이나 이상한 소음, 이상한 냄새가 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 처분하셔야 됩니다. 많이 쓰는 보조 배터리도 자는 사이 충전시켜뒀다가 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부터 전기차와 전동 스쿠터까지 리튬 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관련 화재도 2021년부터 해마다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나 이런 걸 개발할 때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만큼 이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많이 응축되기 때문에.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면서 사용주의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의대 증원 갈등으로 수업이 파행을 빚었던 제주대 의과대학이 1년 반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제주대 의대는 오늘부터 2학기 수업을 개강했고 당분간 비대면 온라인 수업 중심으로 진행한 뒤 대면 수업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제주대 의대생의 절반 이상은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아 유급될 위기에 처했는데 2학기 수업을 먼저 듣고 1학기 미수강 교과목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 계절학기로 보충하게 됩니다. 농민단체가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오늘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당근 파종 이후 가뭄이 지속되면서 싹이 트지 않아 농민들은 보상도 받지 못하고 밭을 갈아엎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 보험 기준은 농작물이 80%까지 자라야 해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며 폭염과 가뭄 등 기후 재난 시대에 맞춰 가입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조천농협 본점 직원 2명에게 감사장과 함께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자기 재산을 검수받으려면 3억 원을 이체해야 한다며 이체 한도를 5억 원으로 높여달라고 요청하자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해 3억 원의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서귀포가 지역구인 위성곤 국회의원이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기후특위는 기후위기 관련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가지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돼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국회 기구입니다. 위 위원장은 실행 가능한 정책 구상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수상 레저기구를 운항한 업체가 해경의 특별단속에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어제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포구 남동쪽 1km 해상에서 등록하지 않은 동력 수상 레저기구를 운항한 40대를 적발했습니다. 16일에는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남쪽 600m 해상에서 면허 정지 상태에서 수상 레저기구를 운항한 50대를 적발하는 등 지난 주말 사이 모두 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